안녕하세요. 아이혜림입니다. 이번에 노마드 스컬프 어플이 1.87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기능도 많이 생겼는데요. 하나씩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상자의 변화. 툴터치에서 전체 툴을 한 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툴들이 같은 색깔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즈모 같은 경우에 이동, 회전, 크기 조정 기능이 있잖아요. 변형 역시 이동을 하고 회전을 하고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두 툴의 색깔이 모두 핑크색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동, 끌기도 비슷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명확하게 나뉘게 되어서 툴을 선택할 때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만약에 페인트 툴을 변형해서 복제한 경우 페인트 2로 툴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툴을 추가했을 때도 역시 같은 색깔을 띠고 있어서 조금 더 속성을 파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일단 삭제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도구 상자 컬러들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색깔이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컬러들을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리드열을 5로 두고 사용했었는데요. 4로 바꿔주겠습니다. 4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자르기 분할 프로젝트가 한 줄에 들어가고 이동, 끌기가 이렇게 한 줄, 튜브, 선반, 삽입 이렇게 다 한 줄에 비슷하게 엮이게 되어서 저는 네 줄로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리기는 원래 있던 기능인데요. 가리기를 체크해 주시면 툴을 사용할 때 이 툴 상자가 가려져서 화면을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툴을 선택할 때마다 툴을 터치해서 계속 선택해 주어야 해서 저는 가리기는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내보낼 때 다양한 방법으로 렌더링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쉐이딩 탭에서 광원을 추가했을 때 기존에는 방향성, 스폿, 포인트 조명만 있었다면 이번에 주변 환경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주변 환경은 내가 선택한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색깔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밝혀주는 기능인데요. 다른 조명과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 즉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차이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끄고 기존 조명을 꺼볼게요. 강도를 높여주겠습니다. 각도를 0으로 바꿔주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주었을 때 네, 분위기가 다르죠? 각도를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 노출값을 높이는 것과 다른 점은 그림자를 추가해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림자가 없을 때, 그림자가 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기존에는 색깔을 설정하거나 혹은 주변 환경의 이미지, 즉 환경을 뒤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그라데이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윗부분의 색깔과 아랫부분의 색깔을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밑에 인수를 조절해서 인수를 낮추면 아랫부분의 비율이 커지고요. 인수를 높이면 윗부분이 비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엑스레이 기능이 생겼는데요. 광원 아이콘을 꺼볼게요. 그리고 씬에서 물체 선택을 모두 해제하고 배경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듯한 느낌으로 이미지로 렌더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물체를 꽉 차게 하면 이렇게 잘린 형태로만 볼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미리 보기 기능이 생겨서 잘린 부분 없이 내가 내보낼 이미지를 확실히 보고 PNG 내보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엑스레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가기에서 엑스레이를 추가해주세요. 또한 이 엑스레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할 때 조인트 부분을 확인하고 겹치는 부분을 쉽게 빼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팅에 관해서는 추후에 새롭게 강의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금 더 편해진 기능. 일단 선반 툴에서 곡선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릴 때 기존에는 이 중심선이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심선이 생겨서 보면서 선반 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툴과 함께 이렇게 캡이 새로 생겼는데요. 캡을 눌러보시면 윗부분, 아랫부분 모두 뻥 뚫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만 막아볼 수도 있고요. 윗부분만 이렇게 막아볼 수 있는데요. 이 캡을 활용해서 조명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용량을 확인할 때 이쪽에 통계값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각각 물체의 용량은 각 물체의 통계값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씬에 들어가서 보시면 옆에 각 물체의 용량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용량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를 선택하고 솔로를 켜볼게요. 이럴 때 씬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모자 외에는 이렇게 다 가려진 게 보이시죠? 이전에는 이런 가려지는 느낌이 없었는데 새로 생기면서 내가 선택한 물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업그레이드된 도구 기능.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반지름 스트로크에 추가된 기능이 생겼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지름 옆에 공유 반지름을 선택해 주시면 모든 도구에서 반지름 값을 공유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를 확인해 주세요. 점토, 브러쉬, 이동, 끌기, 부드럽게, 평면, 병합 모두 이 반지름 크기가 일정하죠? 이렇게 모든 툴에 적용되는 반지름 크기를 일정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크기의 기준, 스크린 일정. 저는 기본으로 있는 스크린을 두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로크, 롤과 타일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점으로는 점토를 붙이듯이 툴을 적용해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붙잡기 동적 반지름은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서 툴을 적용하는 기능이었고요. 붙잡기 유동적인 강도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더 강하게 툴이 적용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추가된 롤은 어떤 것일까요? 롤을 선택하고 점토 툴을 적용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마치 롤러로 쓱 밀듯이 선택된 알파 값이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알파 값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다양하게 선택해 가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짜 타일을 깔듯이 툴을 적용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런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신발 밑창을 만들 때 재밌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트로크 값이 다양해져서 활용 범위가 늘어났고요. 페인트 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로크 페인팅에 들어갔을 때 불투명도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시로 살펴볼게요. 네, 예전에 제가 베니스에 갔을 때 첫인상을 만들어 본 작품인데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머터리얼에서 굴절로 적용해서 물 느낌을 표현해 봤어요. 약간 불투명하게 다리가 비치고 있는데요. 스트로크 페인팅에 들어가서 불투명도를 투명하게 만들고 나서 한번 칠해볼게요. 네. 안이 뻥 뚫린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집니다. 이런 투명하게 색칠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투명하게 뿐만 아니라 반투명하게도 가능해요. 네, 약간 반투명하게 페인트 툴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툴에도 새로운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 구에 별을 그려볼게요. 기존에 설정에 들어가야만 선택할 수 있었던 지우기, 반전, 흐림 효과 등이 새로운 창으로 생성되었고요. 반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마스크를 누르고 나서 빈 화면을 터치해서 반전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빈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 마스크 반전이 되고요. 다시 빈 화면 터치해 주시면 다시 반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흐림 효과는 이 마스크 칠한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마스크가 흐려지고요. 마스크 칠하지 않은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마스크가 선명해집니다. 네, 굳이 이 마스크 창을 이용하지 않아도 조금 더 편하게 마스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설정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이 미리 보기 기능이 생긴 건데요. 마스크를 추출할 때 추출될 높이를 미리 보고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 플러스 마스크는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강도가 다를 때 마스크를 흐리게 만들어 볼게요. 이 가운데 부분과 끝부분의 마스크 강도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 그냥 높이로 추출할 때 혹은 높이 플러스 마스크로 추출할 때 네, 보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적게 높이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마스크의 강도에 영향을 받아서 높이가 달라지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평활도. 평활도를 0으로 바꿔볼게요. 끝부분이 선명하게 직각으로 높이가 생기죠? 평활도가 높아질수록 네, 이렇게 부드럽게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깔끔하게 추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체는 이 경계뿐만 아니라 이 높이까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추출되는 기능이고요. 이 뚜렷한 경계를 선택해 보시면 이 경계는 뚜렷하게 그대로 있고 이 높이 부분만 부드럽게 추출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만을 선택하고 평활도를 높여보면 네, 이 경계 부분만 부드럽게 추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루프. 일단 평활도를 낮춰볼게요. 기본으로는 자동 엣지 루프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해제하고 와이어를 켜고 보겠습니다. 디비전 0일 때. 네, 이쪽에 보시면 높이에 루프 값이 없어요. 그리고 디비전 1일 때. 네, 여기 선이 생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숫자에 따라서 높이에 선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엣지 루프가 유용한 점은 이렇게 선을 추가한 경우에 이 안쪽 면만 따로 선택해서 마스크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엣지 루프가 추가되어서 굉장히 활용 범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새로 추가된 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있는 페이스 그룹. 이 페이스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색깔로 그룹을 다 나눠주는 기능인데요. 이 페이스 그룹은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 귀 안쪽 부분만 다르게 툴을 적용하고 싶을 때 일단 점토 툴로 적용해 볼게요. 그런데 다른 툴을 선택했을 때 이 페이스 그룹이 안 보이잖아요. 쉐이딩 탭에서 페이스 그룹을 선택해서 페이스 그룹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툴을 적용할 때 네, 안쪽만 적용하고 싶지만 다 삐져나가서 적용하게 돼요. 페이스 그룹에서 점, 반지름 값을 조정하고 색깔을 이 기존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색깔로 페이스 그룹을 선택하고 경계선을 부드럽게 해줄게요. 릴렉스 누르고 경계선을 부드럽게 이렇게 페이스 그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점토 툴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점토 툴이 따로 마스크를 칠한 것도 아니고 분리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툴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 툴을 이용해서
귀 안쪽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더 넣어줄 수 있고요. 마스크 툴을 그리지 않고도 페이스 그룹 선택하고 이 안쪽을 터치해 주시면 한 번에 안쪽을 선택해서 마스크를 적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옷과 손을 복셀 리메쉬에서 합쳐 볼게요. 네, 이렇게 합쳐도 페이스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따로 분리를 해줄 순 없지만 페이스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툴을 따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늬를 넣어준다고 했을 때 페이스 그룹이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한 번에 점토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페이스 그룹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툴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수정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추가된 가리기 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페이스 그룹은 잠시 꺼줄게요. 이런 안쪽 부분은 정리하거나 형태를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가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올가미를 선택하고 이렇게 팔을 선택해주면 이 부분만 따로 툴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 안쪽을 편하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점을 선택해서도 이렇게 어느 부분을 가리고 겹쳐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쿼드 리메셔. 쿼드 리메셔는 iOS에서만 22,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툴인데요. 지브러쉬에서 지리메셔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메쉬를 재배열할 때 유기적인 흐름이나 내가 선택한 흐름에 따라서 메쉬를 배열해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본 미라가 된 날을 가져왔어요. 와이어를 켜고 볼게요. 이 형태를 복셀 리메쉬 하는 경우 네, 이렇게 균일하게 형태를 쪼개어주죠. 그래서 코나 입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거의 무너졌어요. 그런데 뒤로 가기 쿼드 리메셔에서 대칭 끄고 리메쉬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크기로 쪼개어졌지만 메쉬가 다 똑같이 일정하게 배열된 게 아닌 이 곡선의 흐름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모양을 유지하면서 리메쉬가 되었어요. 이렇게 기본 리메쉬를 누르는 것 뿐만 아니라 쿼드 리메셔에서는 점 혹은 곡선 등을 이용해서 흐름을 정해줄 수 있어요. 한쪽만 해볼게요. 이렇게 턱이 나뉘고 아래턱 그리고 이렇게 코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점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리메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내가 나눠준 흐름에 따라서 형태가 재배열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턱 쪽을 그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턱 쪽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졌고요. 코를 딱 잡아주었기 때문에 재배열되면서 코 부분이 딱 잡히고 흐름이 배열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쿼드 리메셔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옆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